저희 제품 드시면 왜 당뇨 수치가 떨어졌다는 분들 거의 90% 나오시거든요. 당뇨 수치 정도가 아니라 당화혈색소가 그냥 떨어져버립니다. 당화혈색소 10 이상 가는 인슐린 맞으셔야 되잖아요. 10 이상 가시는 분한테 하루에 얘 4숟가락 드시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당화혈색소가 그냥 떨어져 버려요. 그럼 병원에서 피검사 하시고, 이번에 그런 사례 또 하나 있었죠. 피검사를 했는데 당화혈색소가 10이었어요. 그래서 인슐린 주사 맞으세요 했는데 저희 거 드시고 다음에 가서 검사했는데 당화혈색소 6.2가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피를 다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다시 뽑아서 재검을 했는데도 그렇게 나오신 거예요. 대구혈의 김태희 사장님도 당화혈색소가 13이었지요. 저를 만나기로 한 날 사실 연락이 안 됐어요. 한 이틀 연락이 안 됐다가 연락이 오셨어요. 당화혈색소가 13까지 올라가 쓰러지셨대요. 그러길래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가 이 제품 보내줄 테니까 이 제품을 이렇게 드세요 했는데 지금 당화혈색소 5.8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저희 여기 이재동 사장님이라고 저기 거제도에 계시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당뇨 완치 판정을 받으셨어요. 10년 이상 당뇨셨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배전에 같은 경우는 최홍렬 씨 같은 경우도 인슐린 주사까지 맞으라고 처방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시고 이거 드셔서 지금은 정상 수치가 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당뇨 수치가 잡히는 건 왜 그런 건지 여기에 바로 그 인슐린을 불러내는 유산균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소작에서부터 여러분들을 정상화시켜주는 시스템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송미자 대표를 앞으로 초청해갖고 들어보면서 좋은 정보 그리고 많은 건강을 회복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보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속편한 세상 만들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송미자 대표입니다. 아마 저는 속이 안 편했으면은 저는 이제 원래 투팍스를 만나서 또 마이크로바이옴 제품을 만들면서 투팍스를 만나서 이제 대리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원래 본업은 금융 쪽에 종사를 하고 있고요. 네, 금융 쪽의 회사의 일을 한 7개 회사를 운영하면서 제가 이렇게 10몇 년 동안 진행을 하고 있던 차에 사실 2023년도 3월에 제가 은퇴할 계획이었어요. 네, 은퇴하고 네, 이제 뭐 회사가 있으니까 배당 받고 저는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런데 유엔 산하 기구의 그 봉사활동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나이가 먹기 전에 봉사활동을 좀 내가 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아프리카 쪽으로다가 7개월 이렇게 코스를 잡아가지고 유엔 산하 봉사단체랑 가기로다가 계획을 잡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2023년 3월에 은퇴를 하고 제가 7월에 출발을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였느냐면 제가 속이 안 편한 거예요. 네. 해외를 나가면 일단 음식이 한국만큼 편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럼 가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고 물어봤더니 대부분 이렇게 짜먹는 거, 밥 같은 거 이제 이런 걸 먹으면서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내가 이거 감당을 할 수 있을까? 예, 저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럼 내 몸을 먼저 좀 만들고 나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몸을 만들려고 워낙에는 마이크로바이옴의 최고 권위자시죠 윤봉근 교수님 몇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요. 균을 연구하실 때 제가 그 균을 받아다가 먹어서 임상 체험을 해봤던 적이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정말 몸이 너무 좋았는데 보니까 샘플만 좀 얻어다가 먹었던 상황이라서 근데 내 몸을 좀 바꾸려면 내가 윤 교수님을 뵈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윤 교수님을 뵙고 거기에서 제가 원래 밀가루를 아예 못 먹던 사람이거든요. 밀가루 먹으면 저는 증후군이 있어가지고요. 밀가루 먹으면 이틀에는 무조건 두통에, 속쓰림에, 더부룩함에 이게 있다 보니까 밀가루 빵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빵도 못 먹죠. 칼국수 못 먹죠. 라면 엄청 좋아하는데 못 먹죠. 이러다 보니까 밀가루 음식을 먹고 나면 항상 소화제를 같이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 가방에는 항상 그거 있죠. 벨포스 아세요? 네, 속쓰릴 때 먹는 거. 그 벨포스에다가 예전에 미청수라는 소화 이렇게 따서 먹는 거 있었어요. 그게 항상 저는 상비약으로 차에 갖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윤복근 교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균주를 만나면서 와 밀가루 소화가 이렇게 잘 될 수가 있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글루텐 분해 이상주 제가 포스트 글로바이라는 제품 투박스에 올라가 있고요. 지금 이 제품인데요. 역사로 본다면 되게 대단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만나면서 이 제품을 연구하면서 사실은 제 속을 다 고친 상태라는 거죠. 저는 아버지가 위암 환자셨고 대장암 환자세요. 그래서 위수술을 하셨고 다시 전이가 되셔서 대장 수술까지 하셨어요. 연세가 지금은 83세인데 지금은 오빠처럼 하고 다니세요. 예, 위도 3분의 1을 전지하셨고 대장 같은 경우도 S결장을 갖다 다 끌어내신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먹게 되시면 늘 설사를 하시니까 어떤 집안에 행사가 있더라도 저희랑 같이 안 가세요. 아깝다고. 한두 숟가락만 먹으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6년 전에 암이셨는데요. 지금 수술하시고 나서 빼짝 마르셨었어요. 저희 아버지를 모시고 제가 사는데 저희 아버지는 저울에 항상 아침마다 올라가세요. 왜? 혹시나 살이 쪘을까 싶어가지고. 저는 아침마다 올라가죠. 혹시나 빠졌을까 싶어가지고. 어쩜 같은 지붕 아래 두 사람이 같이 사는데 한 사람이 저울 올라가는 목적이 다르고 제가 올라가는 목적이 다르더라는 거죠. 왜? 밖에 나가시면 너무 초라하신 모습 때문에 밖도 안 나가세요. 설사도 하시다 보니까 또 내 모습이 초라해 보다 보니까 또 남자분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밖에 나가면 가오로 살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러다 보니까 늘 집안에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민해지시고 어머니하고 자꾸 부딪히시고 이러던 상황에서 저는 제 속 때문에 이걸 만났지만 이 제품을 갖다가 견고하게 만들면서 저는 첫 번째 이게 많이 안 나가도 많이 안 나가면 좋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지금은 정말 오빠처럼 다니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저희 아버지 생신날인데 그때 어머니하고 동해안 쪽으로다가 2박 3일 여행을 갔다 오신대요. 정말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이죠. 그 다음에 저희 5대 동생, 저희가 5녀 1남인데 5대 동생이 또 위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위를 3분의 1을 전제했는데 이 친구는 위를 너무 많이 전제해가지고 위 3분의 2 이상 전제했다가 위가 요만하게밖에 안 남았잖아요. 요거 하고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12지장이 있어요. 이 12지장을 연결을 했는데 너무 많이 꼬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2지장으로 음식이 넘어가야 되는데 구멍이 이만해야 된다면 요만하게 꼬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먹으면 매일 울어요. 언니 나 너무 힘들어. 언니 나 숨이 안 쉬어져. 그리고 위에서 얘가 넘어가지 않다 보니까 잘못하면 위에서 남는 시간이 길어지면 위에서 썩습니다. 음식이. 이러다 보니까 위산 과다 약을 별도로 먹어야 돼요. 위산을 많이 분비시키는. 그래서 물처럼 만들어가지고 12지장으로 보내다 보니까 이 동생도 맨날 빼짝 말라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원래 내력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제 위는 선천적으로다가 점막, 그러니까 내시경을 하면 너무 얇아가지고 점막이 보일 정도로 얇은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뭘 먹어도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부담스럽고 늘 물만, 아침에 물만 잘못 먹어도 하루가 속이 쓰려지는. 왜? 위가 예민하니까 위산이 분비가 많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 물론 돈을 벌면 되게 행복하겠죠. 근데 돈을 벌어도요 하루 종일 속이 쓰리고 하루 종일 속이 아프면 이건 개념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상을 지내다가 사실은 제가 윤복훈 교수님을 다시 찾아뵈면서 제가 균을 연구소에 가서 제가 덜어다 먹었어요. 예, 이만한 봉지에다가 연구소에 가면 무슨 균, 람노소스 유산균, 뭐 디글루 70, 뭐 균이 있어요. 이걸 막 덜어가지고 막 짬뽕을 해가지고 집에 와서 퍼먹었어요. 그러면서 제 몸이 좋아지면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싸게 먹고 잘 먹을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제품을 갖다가 생각하고 왕창 주문했을 때 단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만든 게 바로 이 포스트글루바이였거든요. 여러분들 유산균 보시게 되면 유산균을 갖다 스틱으로 드시죠. 요만하게. 그래서 털어 드시잖아요. 근데 저는 온갖 유산균, 아니 장이 좋다는 건 제가 얼마나 먹었겠어요. 돈이 들어가더라도. 뭐 독일에 있는 무슨 유산균, 무슨 복합 유산균, 전 좋다는 건 일본에 있는 무슨 유산균까지 다 먹어봤어요. 그런데도 그게 해결이 안 됐던 건데 그렇게 먹어봐야 답이 없다. 이래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렇게 키로 다니다가 벌크로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제가 23년도에 이렇게 균을 갖다가 1kg를 연구소에서 사왔을 때 100만 원씩 사왔던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유한양행이나 이런 쪽에서 대량 생산 체계에 함께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투박스에 소비자 가격 22만 원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김치 유산균 아니면 람노소스 유산균, 특허받은 유산균 하나 갖다가 대부분 균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같은 여기는 특허받은 유산균 8개를 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시라고 GLP-1 유산균, 요새 배에다 맞는 위고비 싹센다 아시죠? 살 빼려고 그 천연물질인 GLP-1이 들어가 있고요. 여긴 더군다나 여러분들 밀가루를 먹었을 때 그 속에 글리아딘과 글리세린,
글루텐이 만들어지는데 그 글루텐은 사람의 몸에서 절대로 흡수가 안 됩니다. 근데 그 흡수 안 되는 유산 그 균을 그 단백질을 분해 흡수시킬 수 있는 글루텐 분해 유산균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특허받은 균질을 갖다가 10가지 이상 집어넣겠죠. 물론 제가 돈을 생각한다면 균 하나 가지고 한 제품씩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25,000원, 3만원씩 팔면 돼요. 근데 그러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몸이 바뀌어질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1kg라는 단위에다가 모든 걸 다 넣자. 그래서 이것만 먹으면 정말 위부터 시작해서 대장에 이르기까지 정말 그렇게 편안한 속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다가 이 제품이 사실 탄생을 한 겁니다. 제가 여기 영상 잠깐 하나만 띄워봐 드릴게요. 앞으로는요, 뇌질환에도 이 배변 이식을 문제만 좀 주시죠. 염증성 장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내시경 사진이었다. 장 곳곳에 점액 덩어리들이 보입니다. 몇년 생계 치료에도 낫지 않던 저런 대장이 배변 이식을 진행하자 눈에 띄게 호전됐다. 5일 후에 바뀝니다. 이러니까 마라쳐서 멍멍이는 거 이런 것들이 가리다가 좋죠. 배 아픈 거야 이렇게 정말 말씀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로부터 기증받은 배변 미생물 이식액을 모아놓은 배변은행입니다. 거름막에 배변을 넣어 미생물을 추출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렇게 채취한 미생물용 액은 영하 80도로 유지되는 냉동 보관함에 저장된 뒤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장에 이식하는 데 쓰입니다. 내시경이나 판장을 통해 건강한 사람의 장내 미생물을 이식해 환자의 장내 환경을 회복시켜주는 원리입니다. 캡슐에 농축된 미생물을 담아 일반 약처럼 투여하는 이식 방법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그 배변을 아주 많이 이렇게 넣어주면 좋은 세균이 착지해가지고 더 증식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털을 완전히 환경을 바꾸는 그런 어떤 시술이라고 할까요? 전문가들은 배변 이식술이 장 질환을 넘어 파킨슨병과 자폐 스펙트럼 장애 등 뇌질환 치료까지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 이게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이라는 병이에요. 항생제가 전혀 듣지 않는 병입니다. 항생제가 안 듣는다는 건 뭐냐면 이 병에 걸리면 죽는다. 이게 답입니다. 네, 왜? 항생제가 안 듣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감기약을 드시든 아니면은 항생제 복용들을 하실 겁니다. 그죠? 그 항생제 복용을 했을 때 그 항생제는 올바른 좋은 균도, 그러니까 나쁜 균도 죽이지만 좋은 균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나중에는 항생제 자체가 듣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내에 남아있던 유해균들이 독소를 배출하면서 천공을 만들기도 하고 그 독소는 여러분들의 모든 오장육부를 전부 문제가 일어나게 염증성 다발 증세로 만든다는 거죠. 좀 전에 아까 장 보시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염증이 분포가 돼 있죠. 그게 배변 이식. 배변 이식이라니까 좀 그렇잖아요. 남의 변을 이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게 되면 어떤 약도 듣지 않았던 병이 이렇게 5일 만에, 사실 3일 만이에요. 5일, 3일 만에 나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결론이 뭡니까? 아까 마지막 얘기 하시죠. 이걸 가지고 파킨슨, 그죠? 그 다음에 자폐 스펙트럼, 이러한 정신적인 문제까지도 분변을 이식해서 고칠 수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미 이것은 중국에서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이 돼서 중국의 수천성의 시립병원에서는 전 세계 최고의 권위학자들이 사실은 분변 이식을 통해서 자폐 아이들의 자폐성을 80% 이상 호전을 시키고 있고요. 백혈병 같은 경우 한 달 안에 백혈병 암이죠. 그거를 갖다가 없애기도 하고요. 이렇게 아까 C 디피셜 같은 이런 병들을 5일 만에 3일 만에 바꿔주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뭐냐면 여러분들, 저도 가끔 도전을 하는 거지만 다이어트에 도전들 안 하세요? 합니다. 하죠. 근데 다이어트에 도전했는데 어때요? 내가 오늘 나 살 뺄 거랑 딱 마음을 먹는데 그게 제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지요. 근데 만약에 날씬한 사람 변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이식을 해요. 그러면 한 달 만에 여러분들의 고도 비만이 만약에 빠진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멋지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자폐아가 있어요. 자폐아의 부모님들은 정말 지옥이 사시더라고요. 저희가 3월 달에 중국 병원과 함께 중국 내 자폐아들을 모아놓고 행사를 합니다.
이 분변 이식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만약에 변 이식을 했는데 그 아이가 정상이 될 수 있다면 그 부모들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너무 행복할 것 같으시죠? 그리고 뭐냐면 피부가 안 좋으신 분들, 피부가 좋은 사람의 변을 이식했을 때 피부가 바뀝니다. 예,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원래는 10년 전에 이 분변 이식이 있었어요. 근데 뭐냐면 이 분변 내에 혹시나 다른 어떤 문제가 있을 수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 연구가 최고의 상태까지 올라온 상황이라서 중국이나 지금 미국 같은 데서는 일반 환자들에게도 이식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아까 CPPCL 환자들만 사실은 지금 이식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는 본격화가 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전 세계적으로. 아마 줄기세포보다 훨씬 더 월등한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몸을, 여러분들의 통증이 있는 몸을 만약에 15세 아이들의 건강한 변을 이식했을 때 여러분들이 근육량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임피던스가 높아지기 시작하고 젊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약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미 논문화도 드러나 있고 전 세계적으로다가 치료법으로다가 이제는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좋은 변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 결론은 잘 보세요. 여러분들의 만약에 변이 그러한 상태로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노화가 더뎌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속에 있는 병은 치유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젊어지기 시작할 거고요. 아픈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변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은요, 서울대학교에 변 한 덩어리씩 기증하시면 됩니다. 하나 기증할 때마다 30만 원씩 줍니다. 그러면 우리 몸을 잘 만들어서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변 한 번 보는 거 기증하면 30만 원. 다음날 변 한 번 보고 기증하면 30만 원. 그럼 한 달에 1000만 원은 버시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저희가 이제 3년 후에 할 건이 뭐냐면 한국에 저희가 변은행, 똥은행이죠. 똥은행까지 지금 만들려고 국가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가에서도 이건 정책적으로 분명히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이식은 하고 싶은데 그러한 좋은 변이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좋은 변을 만들 수 있다면 바로 그 좋은 변을 만드는 시스템이 바로 젠바이오틱스하고 포스트글루바 이 두 개입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드시게 되면은요, 뭐가 일어나느냐면 균 교대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균 교대 현상은 내 몸 안에 있는, 자, 판서 좀 하겠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요, 25%의 유익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의 유해균이 있어요. 자,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습니다. 25%대 15%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건강을 잘 관리하셔도 이 유해균은 유익균으로 온다 안 온다? 안 옵니다. 얘네는 유전자 자체가 그 유해균인 거예요. 얘네는요 유익균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몸을 좌지우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60%의 중간균이에요. 중간균. 예, 눈치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정말 양질의 식품을 드시고 제품을 드시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중간균이 유익균으로 이동을 합니다. 오늘 우리 주인이 너무나 좋은 것들을 먹어주고 있네? 이제는 유익균들이 아무래도 이길 것 같아? 그럼 딱 넘어가 버려서 85%의 유익균 합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85%대 15%가 되겠죠? 절대로 병이 안 걸리는 비율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막 예를 들어 소세지를 먹고 아니면 술 한잔 먹고 고기를 막 태워서 먹고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은요 이 중간균들이 유해균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냐면 25%대 75%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점막세포, 상피세포, 여러분들의 모든 조직은 균열이 나기 시작하고요. 균열이 남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면역체계는 급속히 다운이 되고요. 유해균이 이렇게 75%를 장악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몸에서는 독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 때 고기 싹 구워 먹고 막 예를 들어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러고 나서 집에 딱 들어가서 그냥 탁 자버리게 되면 다음날 어떠세요? 몸에서 온갖 냄새가 다 납니다. 특히 우리 여성분들, 남성분들, 남편분들이 그러고 집에 들어오시면 그날은 절대로 방에 같이 있고 싶지 않죠. 그 뿜어내는 그 독소가 내 몸으로 흡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85대 15가 되면 너무나 몸은 쾌청해지고요. 25대 75
식도가 돼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의 몸은 죽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몸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면요. 여러분들은 특별하게 하실 게 별로 없어요. 자, 우리가 대부분 우리 몸의 환경을 만드는 것, 여러분들의 몸이라는 건 뭐냐면, 몸이라는 말은 모아놨다라는 뜻입니다. 몸이에요. 모음. 그죠? 뭘로 모아놨을까요? 여러분들이 먹는 걸로 모아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먹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 먹을까요? 밥. 예, 음식 먹죠? 음식 먹고 또 뭐 먹어요? 아니, 그러니까 음식에 속한 입으로 먹는 건 음식이잖아요. 자, 음식 먹고, 마음 먹고, 나이 먹습니다. 그죠? 예.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책임지셔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이 먹는 거 내 맘대로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음식 먹는 거는요. 음식 먹는 거, 마음 먹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이거는 다이어트 꼭 해야죠. 마음을 먹어요. 근데 맛있는 음식 딱 보면은 내일부터 해야지. 네, 오늘의 일을 항상 내일 미루게 되죠. 근데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음식도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냐에 따라서 내 몸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의 결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뭐 나이 먹는 거, 마음 먹는 거, 나이 먹는 건 어쩔 수가 없고 마음 먹는 거는 각자의 종교가 잘 내세요. 근데 우리가 툭박사에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입으로 먹는 거를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음식을 어디로 먹을까요? 네? 입으로. 네, 입으로 먹죠. 딴 데 드시는 분 혹시 계세요? 나는 중환자실에 있기 때문에 콧줄로 먹는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입으로 먹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내려? 식도로 내려오죠. 식도로 내려와가지고 어쨌든 기관지를 통과해가지고 어디에 도착합니까? 위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입은 뭐냐면 음식을 절단하는 거예요. 절단해서 넘겨야 되니까 내 몸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절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식도는 뭐냐면 구분을 해요. 제대로 절단이 안 되면 식도로 넘어오다가 캣! 이러잖아요. 그죠? 식도가 구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는 뭐를 할까요? 소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강산성이죠. pH2예요. 강산성이 여러분들 제가 가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요즘 귤 많이 드시죠? 네. 귤 드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드세요? 귤이 앞에 딱 있어. 지금 귤을 많이 나눠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드세요? 손으로 예쁘게 까시죠? 근데 그 손 좀 전까지 뭐 했을까요? 네? 온갖 걸 만지다 왔어요. 여러분들 귤 드실 때 화장실에 가서 손 깨끗하게 씻으시고 소독제 뿌린 다음에 귤 까서 드시는 분들 없죠? 대부분 그냥 지금 제가 이 순간 귤 딱 드리면 바로 까실 거예요. 그죠? 거기가 좋아요. 껍데기니까. 근데 다 까고 나서 이렇게 드세요? 아니면은 또 그 손으로 막 잘라. 그죠? 잘라서 나만 먹으면 괜찮아. 근데 어떻게 해요? 옆에 분한테 먹어봐요 하면 또 어머 이분이 온갖 귤을 다 묻혀서 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 손에는 귤 떠붙이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벌써 죽었어야 돼요. 왜? 이 온갖 균들이 몸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몸에서 다 죽어야 이게 살 수가 없거든요. 근데 바로 위에서 이 강한 산성이 거의 98% 이상, 99% 이상 소독을 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살아나는 비브리오균이라든지 귤 같은 거 잘못 드시면 균이 들어오죠. 이런 것들이 소장으로 내려가서 갑자기 증식을 함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쏟아내기도 하고 설사도 하기도 하고 구토증을 일으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모든 걸 다 자연스럽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온 음식이 이제는 뭐예요? 십이지장을 통해서 여기부터가 바로 소장이죠. 네. 십이장 통해서 소장 여기에 이르릅니다. 여기에 이르러서 이 소장에서는 뭐를 하냐면은 분해, 소화, 흡수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입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드시죠. 예, 지금 보니까 사탕도 드시네요. 오늘 오실 때 식사도 하셨죠. 여기서 밥도 드시기도 하고 회도 드시기도 하고 고기도 드시기도 하고 우리는 수많은 음식을 갖다가 입으로 먹죠. 입으로 먹어서 최종은 소장까지 와서 분해, 소화, 흡수를 거쳐가지고요. 여기서 수용성은 간으로 가고 여기서 지용성은 심장으로 가고요. 수용성에서 해독해서 다시 심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심장에서는요. 혈액에서 영양과 세포를 동반해가지고요. 온몸으로 순환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몸을 만드는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장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입으로 먹는 것도 중요하고 소독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우리 몸에서 혹시 장 기능 중에서 제일 큰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오장육부가 있잖아요. 장 속에서, 이 몸 속에서 여러분들 몸에서 가장 큰 장기가, 가장 긴 장기가 뭐냐면 소장이에요. 소장은 길이로 보면 7m 정도 되고요. 자, 소장을 보면은요. 자, 길이 7m. 그 다음 소장에는 뭐가 있느냐? 여기 융털이 있어요. 용무가 있어요. 예. 여기 있고, 여기는 융털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3,000개 붙어 있어요. 그리고 요 안에는 암주관이 있고, 요 밑에는 림프가 있고요. 요 밑에는 혈관이 있어요. 그래서 음식이 도착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밥을 드시잖아요. 밥은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래서 밥이 들어와서 탄수화물로 바뀌어서 탄수화물은 여기서 뭘로 바뀌어요? 포도당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간으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몸의 메커니즘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입으로 계속 드시기만 하지 얘를 갖다가 소화시키고 분해시키고 흡수시키는 건 전부 몸에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몸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얼만큼 도와주고 계시나요?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는 맨날 건강하게 살고 싶다고 말해요.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편하게 살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몸을 여러분들 입이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까지 내려와서 여기로다가 흡수가 되기 시작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밀가루 여러분들이 암이 생기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염증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신 통증도 사실은 시작은 염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몸이 염증이 없으면요 병원으로 가지 않아요. 근데 이 염증이 높으면 높을수록 병원에 갈 때 얘기해요. 염증 수치가 너무 높은 사람들은 암에 노출돼 있다라는 말 많이 하죠. 네. 근데 그 염증 수치 중에서 그 염증 수치를 가장 높이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밀가루예요. 밀가루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염증 수치가 높잖아요. 그럼 얘기해요. 밀가루 많이 드시지 마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밀가루 안에는 글리아딘과 글리테닌이라는 게 있어요. 얘가 물을 탁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찐득찐득해지죠. 예. 글루가 뭐냐면 아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물을 만나면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그 단백질은 아주 끈적끈적하죠. 여러분들이 칼국수 한 그릇 드시게 되면은 글루텐이 한 숟가락 정도 나옵니다. 옛날에 엄마들이 밀을 씹으면 밀검이라 그래가지고 씹다 보면 뭐가 녹지 않는 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글루텐인데 글루텐은 입자가 큽니다. 그 소장까지 왔잖아요. 그럼 소장에서 얘를 흡수하려고 얘네는 흡수체계니까 흡수하려고 하는데 흡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소장이 조눌린이라는 효소를 발생을 해요. 네, 이 조눌린이 딱 발생하는 순간 육모가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융털이 여기 생겼단 말이에요. 여기서 흡수된 것들이 아주 미세하게 단백질은 펩타이드로 바뀌어서 흡수가 돼요. 네.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흡수가 되잖아요. 근데 이 단백질은 펩타이드로 바뀌어야 되는데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육모에 딱 붙어 있단 말이죠. 근데 조눌린이라는 효소가 딱 나오면 육모가 얘를 흡수시키려고 쫙 벌어져 버려요. 이렇게 벌어져도 얘가 흡수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냥 끼어버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벌어졌을 때 여기서 아직 소화되고 분해되지 않은 음식물들이 있겠죠. 얘네가 여기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다 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우리의 림프를 망가뜨리고 우리 혈관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바로 뭐예요? 림프 순환이 그죠? 문제가 되고 혈관의 순환이 문제가 됐을 때 여기서 뭐라고 해요? 이게 염증성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걸 셀리악병이라고 해요. 네, 천공, 구멍이 뚫렸다. 내 장에 구멍이 뚫렸다. 그래서 엄청난 찌꺼기들이 여러분들 집에 싱크대 있으시죠? 자, 싱크대 구멍이 났어요. 음식물 더 지저분하고 썩은 찌꺼기들이 거기서 빼져서 내 실내로다가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냄새도 많이 나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가스가 많이 차기 시작하고 붓기가 많이 붓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아서 부종이 생기는 거는요 염증 수치가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이거 밀가루만 있잖아요. 3개월 뚝 끊잖아요. 그러면 거의 없어집니다. 네. 근데 저희에게 여기 들어있는 게 뭐예요? 바로 이 글루텐을 분해하는 균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사성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밀가루 드실 때 항상 어떻게 해요? 밀가루 드시고 나면 얘 한 숟가락 드셔야 되는 거예요. 네. 수제비 드셔야 되는 거예요. 고기 드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냐면 소장이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은요 모든 장 기능은 점점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약해지는 것을 보조해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몸을 좋게 만드는 것만 드셨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나쁘게 만드는 걸 많이 드셨을까요? 알긴 다 알아요, 그죠? 알긴 다 알아. 근데 우리가 잘 끊을 수 있어요? 못 끊어요? 못 끊어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물론 학교에서는 공부를 해요. 뭐라고 공부하냐면, 식치라 해가지고, 음식으로다가 몸을 치료하는 거를 가르쳐요. 근데 음식으로다가 몸을 치료하는 걸 가르치지만,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빵 먹지 마요 하는데 어떻게 안 먹어요? 그죠? 국수 먹지 마 하는데 어떻게 안 먹어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끊을 수 없다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독을 먹는 걸 끊을 수 없다면 해독제가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바로 그 해독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얘예요. 그래서 이걸 키로 단위로 만든 거예요. 스틱 2.5g짜리 3g짜리 가지고 여러분들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맨날 얘기하죠. 유산균을 맨날 먹고 몇 년 동안 먹었는데 나 효과 별로 없어요. 라는 게 뭐예요? 안 좋은 거는 10개를 먹었다면 이걸 풀어낼 수 있는 것도 10개를 먹어줘야 되는데 안 좋은 거 10개 먹고 푸는 건 1개밖에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9개가 쌓일 수밖에 없죠. 네. 그 이유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포장에서 유산균도요. 사람들은 대부분 변잘 보는 것을 유산균을 착각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유산균은 우리 몸에서 뭐냐면 1분인 거예요. 1분. 여러분 칼슘 드시죠? 칼슘? 칼슘이 우리가 입으로 먹으면 나중에 어디까지 가야 돼요? 뼈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입으로 먹은 칼슘을 갖다가 뼈까지 도착하게 하는 게 유산균이에요. 얘가 칼슘을 손잡고 뼈로 데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칼슘 많이 먹어도 효과가 없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균의 질이 유해균이 많아서 그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거의 유해균이 많아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렇게 해서 그 모든 균의 교제 현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먹어줘야 된다. 네. 그럼 소장은 그런 역할을 하죠. 네. 그럼 소장이 아까 피부가 몇 미터라 그랬어요? 7미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용모까지 쫙 펴버리게 되면은요, 대구부터 밀양 정도까지 거리가 된답니다. 네, 엄청 길죠? 그럼 여러분들 있잖아요. 화장품 얼굴에 바르는 게 있는 이 장기들도 전부 피부거든요. 여기를 맑고 깨끗하게 해줘서 여기서 독소가 제거가 되면은요, 겉으로 표현되는 피부마저도 맑고 투명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속이 좋은 사람만큼 따라갈 수 있는 건강이 없어요. 그러면 그러한 소장이 있어요. 소장에서 아까 뭐 한다 그랬죠? 분해, 소화, 흡수. 그럼 유산균이 소화시키고 분해시키고 흡수시키는 균주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대사산물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소장 밑에는 뭐가 있어요? 대장이 있죠. 대장 밑에는요, 직장이 있고요. 직장 밑에 항문이 있고요. 변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대장은 뭐 하는데요? 배설하는데, 버리는데. 소장은요, 분해시키고 소화하고 흡수시키는데. 그럼 균이 달라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달라야 되죠. 달라야 되죠. 분해시키고 소화시키고 흡수시키는 이 균이 대장으로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삭혀가지고 내버리는 유산균이 소장으로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균은 전문적이려면 달라야 된다. 우리가 먹는 균이 달라야 된다. 그냥 랄랄랄랄라 해가지고 대장까지 갑니다. 그죠? 그럼 대장까지 갑니다. 그럼 소장에는 관계없어요.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장 유산균이 저희가 포스트 글루바이가 만들어진 거고요. 포스트 글루바이라는 이름이 뭐냐면은요, 원래 유산균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게 있어요. 뭐냐면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죠. 프로바이오틱스. 이게 뭐냐면 생균이라는 뜻이 생균. 균. 네. 근데 균은 아까 위에 가면은 죽는다 안 죽는다? 죽어요. 위에서 살아남는 균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균 톡 털어서 먹었잖아요. 그럼 위에 가면은요, 다 죽어요. 그래서 생균 100%입니다 라고 하는 유산균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제 쌍우려균이에요. 생균이 가장 쌉니다. 왜? 그냥 균 갖다가 집어넣으면 되니까. 균 갖다가 탁 기절시켜가지고 집어넣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공정도 필요 없어요. 과정도 필요 없고요. 근데 어느 날 과학자가, 야, 균 이렇게 먹었을 때 위에 가서 다 죽어. 그러니까 먹으니 무슨 소용이 있겠니? 그러면 우리 몸에, 여러분들 몸에 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몸에 균이 있죠? 엄마, 아빠로부터 받은 균이 있어요. 여러분들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여러분들의 뱃속 환경도 다 달라요. 균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균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과학자들이 그러면 내 몸속에 있는 균한테 좋은 먹이를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 하고 만들어진 게 뭐예요? 두 번째 유산균이죠. 프리바이오틱스예요. 근데 어차피 내 몸에 있는 균이 빌빌빌빌 했잖아요. 거기다가 먹이를 먹은들 그닥 균이 좋아지지 않더라.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맨날 싸웠어요. 프리다. 그러니까 어떤 과학자가 뭐래? 싸우지 말고 그럼 둘 다 섞어 먹어. 섞어 먹으라는 게 뭐예요? 세 번째. 시너지 할 때 신바이오틱스예요. 이게 3세대 유산균. 근데 자, 이것도 답이 없었고 이것도 답이 없는데 섞어 먹으면 답이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유산균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연구를 했더니 유산균이 무슨 일을 하지 않고 유산균들이 먹이를 먹고 뱉어놓은 단세지방산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청국장 아세요? 네. 청국장 끓여 드세요? 그냥 드세요? 근데 끓이면 균 다 죽어요? 안 죽어요? 근데 그 끓여 먹어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왜요? 왜 좋을까요? 자, 일본이 전 세계로 수출하는 바로 낫또 많이 아시죠? 낫또가 뭐냐면 단세지방산이에요. 균이 뭔가 먹고 뱉어놓은 찌꺼기란 얘기죠. 우리 몸은요, 바로 그 뱉어놓은 찌꺼기 때문에 유해균이 뱉어놓은 찌꺼기는 우리 몸에 독을 만들고요. 유익균이 뱉어놓은 찌꺼기는 우리 몸에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양질의 균을 좋은 먹이를 먹여서 단세지방산을 만들어서 몸으로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나온 게 바로 포스트 바이오틱스예요. 4세대 유산균이죠. 이게 뭐예요? 대사산물질. 대사산물질이 여러분들의 몸에 들어가서 간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거고, 여러분들 칼슘을 갖다 데리고 가기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의 당뇨 수치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컨트롤 해주기도 하는 거고, 이게 전부 단세지방산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 단세지방산을 수많은 균들을 배합해가지고 단세지방산까지 만들어가지고 8가지의 모든 것들을 다 넣은 게 바로 얘예요. 네, 하나에다가 전부 다 넣어와 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냐면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거예요. 단세지방산이죠. 대사산물질이고요. 그래서 아까 소장에서 간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간에서요. 심장으로 가죠. 그래서 이 소장에서 유산균이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간은 무조건 좋아집니다. 소장에서 제대로 분해했고, 소장에서 제대로 소화했고, 소장에서 제대로 흡수했으니까 간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포스트글루바리 드시는 분들이 한 달, 두 달, 석 달 드시게 되면 무조건 간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이 깨끗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간이 깨끗해져서 간에서 모든 것을 해독해서 심장으로 보내죠. 그럼 심장의 기능이 어떻게 될까요?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럼 심장의 기능이 좋아지면 거기서 뭘 만들어요? 피를 만들죠? 그럼 그 피에는 뭐가 있어요? 영양과 세포가 존재를 하죠. 그럼 이런 양질의 영양과 양질의 세포가 여러분들 온몸을 다니면서 뭘 만드느냐? 자, 보세요. 세포가 있어요. 영양이 가득한 세포, 깨끗한 세포가 만들어졌죠? 그럼 세포가 세포를 만나면 뭐가 될까요? 조직이 됩니다. 세포가 세포를 만나면 조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암인지 대장암인지 보려면 무슨 검사합니까? 조직 검사하죠. 조직을 떼서 그 안에서 암세포가 있는지 NK세포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세포가 세포를 만나면 조직을 만들고, 조직과 조직이 만나면은요, 기관을 만드는 거예요. 기관과 기관이 만나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이게 여러분들의 몸을 만드는 세포가 하는 일. 그럼 이 세포를 갖다가 건강하게 만들고 세포를 대사시키고 모든 하는 것들은 뭐예요? 거꾸로 갑시다. 그럼 간과 심장이죠. 그럼 이 간과 심장이 이 모든 것들을 세포로 전달할 텐데 여기서 오는 원천이 뭐예요? 소장이에요. 소장에서 오는 원천은 여러분들이 먹는 먹이잖아요. 음식이잖아요. 얼마만큼 여러분들 몸을 만드는 이 과정이 과학적이고, 근데 여기에서 뭐예요? 여러분들의 소장에서 있는 모든 균들이 밀가루를 많이 먹고 정말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먹은 상태에서 소장에 있는 균들이 다 빌빌거리고 역할을 못한다면 마지막 여러분들의 몸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러한 여러분들의 몸을 만들기 위한 가장 기초, 세포의 기초,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유산균 대사산물질들이 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세포 대사에까지도 관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제품이라는 거예요. 이런 대사가 망가졌는데 여기에다가 온갖 좋은 식품 다 먹어봐야 그래야 효과가 없는 거예요. 난 먹어도 효과가 없네? 먹었는데 그때뿐이네? 왜? 먹었으니까 영향은 있겠죠. 하지만 그 영향을 전달하는 모든 체계가 망가져 있다면 영양은 10개, 메가요법이요. 왜? 하나만 먹어도 안 되니까 10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한 포 먹으면 안 되니까 10포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산균의 체계가 다 잡혀 있으면 그냥 하나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드셨을 때 나는 효과를 잘 모르겠어요. 나는 많이 먹었는데도 잘 효과를 못 보겠어요. 이게 뭐예요? 몸에 바로 이 대사체계가 망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먼저 만들어주신 다음에 다른 것들을 먹었을 때 효과는 급상승합니다. 전 다른 거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의 모든 기관, 공장을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어떤 걸 갖다 넣어도 그 공장에서 완성된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공장이 엉망이 됐어요. 엉망이 된 상태에서 재료만 잔뜩 갖다 넣으면 제대로 제품이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래서 저희는 뭐냐면 얘네는 영양체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조직을 만들고 세포를 만들고 기관을 만드는 공장체계를 갖다가 정확하게 만든 다음에 어떤 음식을 먹든 해내라 이거죠. 네. 거기다가 우리가 끊을 수 없이 고기도 사실은 삶아 먹는 것보다 더 먹는 게 맛있잖아요. 그죠? 제가 사실 마이크로바이옴 공부하기 전에는 부대찌개를 엄청 좋아했어요. 부대찌개에다 면사리 넣는 거 너무 맛있잖아요. 네, 저 침 넘어가요. 근데 우리 윤 교수님 강의를 딱 듣는 순간 부대찌개가 제일 안 좋고 곱창이 제일 안 좋다. 이러면 뭐라는지 알아요? 남의 곱창 먹다가 네 곱창 죽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교수님 혹시 여기 안 계시니까 제가 조금 그래도 가끔 먹잖아요. 가끔 먹으면 얘를 갖다가 그래서 한 숟갈씩 퍼먹는 거예요. 예, 내 몸을 위해서. 또 입도 가끔은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먹고 실컷 먹어주고 예, 그러면서 내 몸을 문제가 되거나 망가지는 것들을 방지해주고 네,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내 몸에 있는 모든 공장, 세포를 만드는 공장, 세포를 움직이게 하는 원천,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1kg인 거예요. 저도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면은요 13개 만들 수가 있어요. 75g씩 나누면 그죠? 13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3만원씩 팔아도 돼요. 그럼 13개면 얼마예요? 거의 한 40만원 돈이죠. 그러면 이게 사실은 40만원어치 제품을 만드는 원료거든요. 근데 원료를 갖다가 이 케이스로 안 만들고 그냥 벌크로 다 공장에서 나오는 데다가 딱 스티커만 붙인 거예요. 이렇게 해야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아기들은요 젖되고 이유식 먹을 때부터 얘 느끼면 돼요. 그럼 그 아이들의 피부와 그 아이들의 오장육부 상태는 정말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른들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바로 이러한 세포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몸을 제대로 만들어줄 수 있는 정확한 공장을 만드는 것이 바로 포스트글루바이고요. 자, 그럼 소장이 있어요. 소장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요? 대장이라고 했잖아요. 대장은 어떻게 생겼느냐? 바로 우리 몸에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대장이에요. 뭐처럼 생겨? 여기 직장이고요. 여기 하는 거죠. 이게 뭐처럼 생겼어요? 물음표. 그럼 내 대장이 여러분들한테 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뭐 물어볼까요? 양질의 음식을 잘 먹어서 몸이 정말 깨끗해가지고 대장으로 내려오는 게 정말 괜찮다. 그러면 대장이 어머 주인님 뭐 드셨어요? 이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처럼 소세지 많이 먹고 태운 고기 많이 먹고 그죠? 시커먼 그냥 곱창 먹고 이렇게 되면 대장이 주인님 도대체 뭐 처먹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네. 욕하는 거예요. 쥐가 힘드니까. 이렇게 먹어주면 너무 기분 좋아서 연동운동과 역연동운동을 통해서 양질의 변을 만들어서 항문으로 직장으로 내려보내는데 그게 아니고 이상한 것들 잔뜩 먹었으면 얘가 힘들거든요. 가스도 차고 독도 차고 그죠? 특히 우리 고기 같은 거 먹으면 이제 암모니아가 막 차요. 그래서 여러분들 풀 먹었을 때 감기 끼는 거 하고 고기 먹었을 때 감기 끼는 거 하고 냄새가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다릅니다. 다 알잖아요. 내가 뭐 먹었는지 방금 뿜어버리게 되면 변 넣어버리게 되면 썩는 냄새 나면 썩는 음식 먹은 거고요. 좋은 음식 먹었으면 내 몸에 좋은 거 먹으신 거예요. 몸은 입에서 들어가서 마지막 항문으로 나올 때 얘가 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몸이 망가졌는지 안 망가졌는지. 그래서 대장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대부분 대장암에 걸리시는 분들이 어디 걸리냐면 바로 여기 걸립니다. S결장. 자, 이거는 상행, 횡행, 하행 S결장이에요. 여기서 왜 암이 제일 많이 걸리냐면 여기는 항상 변이 차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가끔 이런데 암이 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장이 빌 날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암이 걸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대장암은 99%가 S결장암이에요. 네, 그래서 가장 끊어내기 어렵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대부분 상행이나 횡행에 생기는 분들은 말 그대로 우리 교수님 직원할게 이건 많이 처먹어서 못하다. 맨날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정말 대장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장으로 해서 변이 나오는데 이 변이 아까 85대 15인 변은 약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무슨 말씀 어른들이 보면 뭐도 약에 쓰려면 없다고요? 똥도 약에 쓰려면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수 치실 때 똥방은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 꿈에서 똥 꿈꾸면은요 돈이라고 하죠. 이제 조금 있으면 바로 그 똥이 돈이 되는 세상이 펼쳐지는데 촉박스에 계시는 여러분들은요 1년 동안 이거 열심히 정말 1년 동안 내 몸 한번 제대로 바꿔보자. 내가 8월로 똥 한번 만들어보자. 그죠? 이거 만드셔가지고요 저희 병원이 있어요. 병원에서 변검사 딱 해서 만약에 85대 15로 통과가 되시잖아요. 그때부터는 돈방석이 네. 아침에 천변이 아침에 변 넣잖아요. 우리가 하루 지나면 변 물 때마다 어디로 보내요? 서울대학병원으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0만 원 꽂혀요. 다음날 변 넣으면 30만 원 꽂혀요. 여러분들 몸에 저는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 몸에 1년 동안 얘 300만 원어치 투자를 해보세요. 자, 소장, 대장에 300만 원어치 투자해보시고 나서 1년 후에 만약에 내가 하루에 변 한 번씩 할 수 있다면 투자 가치 있지 않아요? 이런 금광이 없어요. 네. 근데 그러한 변이 만들어졌다는 건 여러분들이 그만큼 건강해지시고 젊어지시고 좋아졌다는 결론이라는 거죠. 이런 상태를 갖다가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거라도 하시면 그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약으로도 안 낫는 병은 똥물을 먹이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많이들 아시던데. 근데 지금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세식병이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옛날에는요 어른들이 다 뭐 먹었어요? 풀 먹고 자랐잖아요. 온갖 이산저산 다니면서 쥐뿌리개도 먹고 무슨 뿌리 먹고 무슨 이파리 먹고 맨날 봄에는 나물 뜯어 먹고 이러다 보니까는 우리 몸의 마이크로바이옴 상태가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화장실에다가요 용수 같은 걸 꽂으셨대요. 그래서 거기서 맑은 물이 올라오면 그거를 퍼서 정말 병원을 가도 약을 먹어도 낫지 않은 환자들에게 그걸 먹이면 낫다고 그래요. 이렇게 똥이 약이 되는 세상. 아까도 보셨죠?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온가요? 이 변으로 인해서 파킨슨이 좋아진다. 파킨슨이 뭔지 아시죠? 파킨슨은 근육이 점점 기운을 잃어가는 거라서 나중에는 눈도 깜빡도 못해요. 나중에는요 왜 죽는지 아세요? 우리가 심장도 마그네슘, 칼슘 하면서 근육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 근육에 힘이 빠지면은요 심정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호흡하실 때 폐도 열었다가 닫았다 하죠? 근데 여기에 근육이 빠져버리게 되면은요 호흡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파킨슨에 걸린 환자들이 마지막에 돌아가시는 건 뭐냐면 심정지의 호흡곤란이잖아요. 그냥 이것도 심정지의 호흡곤란도 표현을 못하세요. 근육이 어떻게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파킨슨이요 사실은 도파민이 안 나와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변 이식을 하면 낫는다. 자폐증은 정신질환인데 그것도 변 이식을 하면 낫는다. 네. 그거예요. 그래서 저희 마이크로바이옴은 올 하반기부터, 올 중반기부터죠. 중반기부터 중국에 있는 병원하고 이걸 가지고 컨소시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달에 이제 중국을 갔다 오는데요. 컨소시엄을 해서 정말 이 변 이식을 통해 가지고 항노화, 그죠? 슬로우 노화, 저속 노화죠. 예, 이런 것들을 구축할 수 있고요. 여러분 혹시 몇 살까지 사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나 몇 살까지 살 것 같으세요? 우리 몇 살까지 살 것 같으세요? 150. 네? 150. 네. 왜냐면 지금 평균 연령이 90이잖아요, 이제. 근데 90이면, 저는 이제 제가 나이가 60이거든요. 60이면 90 되려면 한 30년 남아있죠.
근데 30년 동안 무조건 발전한다, 발전하지 않는다. 발전한다. 그러면 30년 후엔 90세 때는요, 저는 분명히 150까지 갑니다. 근데 또 발전하네? 200세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평균 연령은 늘어나는데 우리가 골골골골골 하면서 150 산다 그러면 다 지겹다고 해요. 그죠? 근데 그거 아세요? 전 세계에 있는 장수마을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 가면 뭐가 발달해 있는 줄 아세요? 유산균이 발달해 있어요. 그 장수마을은요, 균이 발달해 있어요. 왜요? 말 그대로 장수하는 겁니다. 이 장이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장수,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수많은 영양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가장 기초인 오장육부가 튼튼해야 됩니다. 근데 그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하는 것은 정말 유산균 대사산물질, 단세지방산이 아니면 안 돼요. 그리고 단세지방산은 뭐에 주관해? 세포를 주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뭐예요? 면역력을 급속히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유산균, 단세지방산들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요, 낫또 균주만 해도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건강보조식품 많이 판매하죠. 그 낫또 균주 하나만으로도 건강보조식품의 수십 배에 달하는 판매를 올리고 있는 것이 일본의 낫또 균주예요. 근데 한국이 선언을 했습니다. 뭐냐면 전 세계 밀가루를 먹는 사람들 들어라. 낫또균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바로 밀가루 속에 글루텐을 분해하는 유산균을 한국에서 제일 처음 발견을 했죠. 그 발견한 균수가 지금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사실 일본은 백업 계약 진행하고 있고요. 중국은 이미 벌크로다가 제품이 들어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지금 웬만한 제과점이나 이런 빵 만드는 곳에 들어가고 있고요. 저도 제가 빵을 하도 많이 먹고 싶어가지고요, 한 1억 원어치 빵을 만들어 봤어요. 예, 공장에다 의뢰해가지고 균주를 넣어가지고 정말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만들어 봅시다 해가지고 1억 원어치를 갖다가 제가 빵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돌려봤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제 몸에서 이게 합격이 된 거라는 거죠. 아예 밀가루 못 먹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포인트샵에 보면 스타로니아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빵하고 커피를 파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 바로 저희 빵이 들어가고 있는 곳이거든요. 저희 프랜차이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장을 깨끗하게 만들어드리고, 여기 젠바이오틱스는요, 얘가 바로 대장용 제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제품의 특허는 국가가 갖고 있습니다. 예, 나라에서 전용 실시권이라 해가지고요, 이거를 갖다가 개발한 거는 물론 연구소에서 개발하지만 그 연구소를 갖다 지원하는 게 우리나라 정부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정부 출원 연구기관 기술 이전 균주라고 써 있어요. 예, 정부가 모든 투자를 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투박스에서 여러분들이 제품 하나 판매하실 때마다 정부에 저희가 마진을 드려요. 그럼 이 마진은 기획재 정부를 통해서 다시 우리나라 연구소로 와서 좀 더 연구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 이런 정부라는 말은 진짜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미 국가가 지원했고, 여러분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균주의 특허는 정부가 50%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50%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로다가 우리나라 K 균주, 네네네. 네, 요즘 K가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 균주를, 여러분들 유산균 그러면 어디 거 제일 좀 유명하다 생각하세요? 대부분 덴마크 유산균, 불가리스 유산균 아시죠? 네. 근데 덴마크 유산균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유에서. 불가리스 유산균도 우유에서 나옵니다. 치즈 유산균도 우유에서 나오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받은 이 균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김치. 젓갈하고 매운 김치에서 나와요. 그러면 우유에서 사는 유산균이 있을까요? 맵고 짠 김치 젓갈에서 살아남은 놈들이 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연구하는 박사들이 조금 장난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균들끼리 또 싸움도 붙여봤어요. 덴마크 유산균 니네 나와, 불가리스 유산균 나와, 파스텔 유산균 나와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우리 김치하고 젓갈에 있는 유산균하고 붙여봤더니 누가 이겼을까요? 무조건 우리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균을 전 세계로 보급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이 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무슨 바이러스 해가지고 또 인도에서 또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균은 뭘로 상대해야 돼요? 균이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균이 상대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을 왜 강타하지 못했을까요? 김치하고 젓가락 많이 드셨잖아요. 그죠? 그 김치 속에 그 김치가 발효되면서 단세지방산이 만들어지고요. 젓갈이 발효가 되면서 그거 만들어진다니까요. 그게 여러분들 고구마 드실 때 소화 잘 안 될 때 뭐 드세요? 김치 드시죠. 우리 밀가루 국수 같은 거 먹을 때 뭐 드세요? 김치 먹잖아요. 우리나라 조상님들은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김치나 나박김치나 깍두기나 그죠? 김치 잡을 때 젓갈 집어넣죠. 배추김치 잡을 때 무 속배기 집어넣죠. 왜? 배추가 냉성이니까 몸 차지지 말라고 무 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너무나 대단한 푸드예요. 음식이에요. 거기에 들어있는 균주를 저희가 정말 추출하고 양성시키고 추출하고 해서 그걸 갖다가 완전히 모아가지고 액기스를 만들어놓은 게 바로 이 제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비싸다고 하지 마세요. 진짜 이거 비싼 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2023년도에는 요거 한 봉에 100만 원 주고 사 먹었다니까요. 네. 지금이니까 대기업이 손대주시고 이렇게 가성비가 나왔지. 옛날에 삼형라면 있죠. 삼형라면이 이 글루텐 프리 유산균을 받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라면 한 봉이 얘는 1,000원인데 균값이 500원이면 하겠어요? 그래서 못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팔도라면이라는 곳에서 저희 균주 받아가지고 라면 만들어서 지금 해외에 수출하고 계시죠. 네, 이런 것들. 저는 이제 미국에 이 균주 지금 수출할 거거든요. 왜? 빵 문화잖아요. 내보낼 거거든요. 지금 내보내냐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예, 제가 중국 시장은 정말 올해 제가 하반기에 중국 시장 열 거거든요. 거기도 완전히 면 시장이잖아요. 그죠? 이런 시장들을 정말 이 시장을 앞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슨 시장이요? 똥 시장을 앞으로 두고 있다. 여러분들의 변을 정말 팔 수 있는, 예, 여러분들이 그 뭐예요? 이 뱃속이 광산이고요, 광산. 예, 광산. 3번만 변 보면 그만둔이잖아요. 그죠? 아니 뭐하는 그렇게 하세요. 아니 그리고 금 시세 오른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 제품 잘 드셔서 85대 15 만들어 놓으면 내년부터 뭐 하면 돼요? 내 몸에서 금 캐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 캐서 검사하시고 변이 85대 15가 나오면 저한테 반드시 연락해 주세요. 저희는 사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는 게 여러분들 가까이 제가 은행을 저희가 만들 거니까 꼭 하세요. 네, 예약식 하셔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이롭게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거를 정말 이 툭박스와 함께 저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툭박스에 집중하는 이유가 뭐냐면 툭박스에 계시는 많은 회원들을 갖다가 저는 금광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제가 은행을 만들었을 때, 그죠? 제가 그 또 은행 만들면 은행을 만들었는데 변이 한 개도 없어. 그럼 은행만 만들면 뭐예요? 예금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150세, 200세까지 살 거잖아요. 그럼 손주들 계시죠? 손주들. 10대 손주들. 얘네한테 이걸 싹 먹여가지고 개대병을 받아가지고 어디에요? 은행에 보관하세요. 보관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몸에 어떤 병이 오잖아요? 그러면 요거 갖다가 이식하시는 거예요. 네. 줄기세포는 말 그대로 나중에 우리 저 이사님 계시지만 줄기세포, 상피세포, 점액세포, 세포에 대해서 공부해보시게 되면 왜 줄기세포를 마저도 별로 효과가 없는지가 나와요. 잠깐 효과는 있어도. 근데 이 변이식은 변을 딱 이식해버리게 되면 대장에서 환경을 갖다 확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내 몸의 환경을 갖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대장에서 이런 마이크로바이옴 상태가 잘 돼 있으면은요, 우리 세포가 잘 죽질 않는 거예요. 줄기세포도 3일에서 5일이면 죽거든요. 근데 걔네가 만약에 3일에서 3일 만에 죽을 거를 5일 만에 죽게 하면은요, 안 죽는 거잖아요. 이게 대장의 환경에서 이 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툭박스에 집중하는 게 뭐냐면 저는 광산을 찾고 싶은 거예요. 네, 저는 금을 캐오시는 분들 금을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3년 동안 공들이는 거예요. 이 제품을 갖다 전 국민한테 매겨가지고 반드시 8월 1일 동안 난 찾고 말겠다. 저희는 뭐예요? 은행에 저장했다가 저희는 그걸 갖다가 병원으로 다 판매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죽어가는 사람 살려야 되잖아요. 아까 CDPC 환자 같은 경우는 죽음만이 답이에요. 근데 이분들한테 여러분의 변을 이식해서 살아난다면 여러분이 생명을 구하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한 변 상태라면 여러분들은 건강한 따놓은 당상이고요. 150세까지 골골 80세, 골골 150세가 아니라 건강하고 아름답고 멋있게 150세를 만들어 가실 수 있잖아요. 아니, 살다가 무슨 요양원에 가서 20, 30년 있다가 돌아가시길 바라세요? 그죠? 의학은
여러분들을 오래 살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오래 살게? 골골골골골골골 하면서 오래 살게. 근데 마이크로바이옴 저희는요, 여러분들을 건강하고 활기차고 젊게 150세까지, 아니 사고만 안 나면 그 이상도 살게 할 수 있다. 이게 저희가 가고자 하는 뭐 장제품이라 해가지고 변잘보게 하는 건 그건 기본이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루 일을 몸이 되어서 여러분들도 행복해지시고 여러분들의 좋은 변이 남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우리나라가, 그죠? 우리 마이크로바이옴 센터가 지금부터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선두를 앞장서가지고 이 일을 시작하고 있다. 이 모든 기술이 중국에게 다 뺏겼어요. 중국은 모든 국민들에게 다 적용합니다. 우리나라는요, C. 디피실 환자밖에는 적용을 안 해요.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 윤복금 교수님께서 해보겠다. 국가와 한번 정책적으로 해보겠다. 그래서 국민들의 건강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거 지금 저희 스타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톡박스에 계신 회원분들이 정말 속 좀 편안해지시고 좋아지셔가지고요. 저희가 큰일 할 때 지대한 공로자들이 되시고 공헌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